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내가 임대를 놓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이럴 경우 만약에 그 세금 혜택은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임대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 5가지를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첫 번째, 재건축이 됐을 때 이제 임대 건물을 철거할 것인데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금 다 못 채웠단 말이죠. 이럴 경우 이제 그 철거가 되면 임대 등록이 말소될 것인데 이게 의무 임대 못 채웠는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이건 뭐 답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전 의무 임대 기간과 재건축 후 그 임대 기간을 통산해 주는지, 즉 내가 예를 들어서 8년 장기 임대를 했는데 앞에 한 4년은 이제 임대를 하다가 재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이랬을 때 재건축이 되고 나서 4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시 8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건축 전에는 기준시가 6억 금액 기준을 잘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내에서 혜택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좋아지다 보니까 기준시가 금액이 6억을 훌쩍 넘었다 이거죠. 7억 8억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도 세금 혜택이 계속 유효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전에는 면적 요건이 즉 85제곱미터 이하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보유공제를 내가 70% 10년간 70%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고 나서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세금 혜택이 계속 유효한지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전 그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로 봐서 재건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재건축 전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로 해서 5% 이상을 올리면 안 되는지, 요 5가지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1번 어차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니까 2, 3, 4, 5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무 임대기간이 통산되는지 여부인데요. 당연히 이제 시군구청 입장이 있고 국세청 입장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군구청은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통산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종전 장기 임대 8년을 등록을 했는데 3년만 임대한 상태에서 이게 재건축이 됐어요.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 등록이 말소됐고 이제 공사가 끝나고 새로 임대 등록을 했을 때 이때 5년만 의무 임대하면 되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8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임대주택법에서는 다시 8년을 하라고 합니다. 종전과 지금 재건축은 이거를 통산을 안 하고요. 별개로 봅니다. 별개로. 예, 분리해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국세청에서는요. 각종 세금 혜택 볼 때 8년이든 9년이든 10년이든 따질 때는요. 이거를 통산해서 봅니다. 통산. 저희 국세청은 통산해서 봐줘요. 그래서 3년만 의무임대 한 상태라면 내가 5년만 더 채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0년 갖고 있어서 장기보유공제 받으려면 8년에다 남은 요 5년 채우고 나서 뭐 2년 더 채우고 이래도 되겠죠. 여하튼 국세청은 통산이 되지만 임대주택법상으로는 통산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후에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 1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4년 동안 이제 의무임대 하다가 재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이제 나는 그 세금 혜택 장기보유공제 8년 의무임대하고 10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공제 70%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딱 6년, 기존에 4년 했으니까 6년 하고 팔았어요. 이랬을 때 저희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통산해 주다 보니까 10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70% 적용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요때부터 다시 1년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8년을 의무 임대해야 됩니다. 근데 몇 년 만에 하다 파는 거예요? 6년만 하다 파는 거죠. 그래서 2년 의무 임대 못 채웠기 때문에요. 과태료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런 거 몰랐던 분들이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양도 시점에 따라서 2년 그렇다고 해서 2년 뒤에 8월이라고 하면 또 이게 뭐 매번 세법도 뭐 조금씩 바뀌고 하니까 2년 뒤에 나한테 불리할지 유리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요때 이제 만약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임대사업 하는 사람한테 포괄 승계로 넘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세법과 임대주택법 간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하여튼 실무에서는 이게 좀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전후 금액 요건, 즉 6억, 수도권 6억, 그 지방 3억 요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재건축 전에는 기준시가가 그 5억이라서 6억 이하라 그 임대 요건이 딱 만족이 됐어요. 금액 요건이 만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이제 그 재건축이 되고 나서 집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5억, 6억이 아닌 막 7억, 8억 이렇게 올랐어요. 이랬을 때도 저희가 재건축 전 임대 개시 당시 이 기준이 6억 이하였다라면 계속해서 세금 혜택은 유효하다 이거죠. 유효하다. 요 재건축 되고 나서 이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재건축 전 임대 개시 당시 기준으로 따지겠다 이거죠. 근데 재건축 전에는 없고 이때 등록한 사람이면 당연히 이때 기준으로 따져야겠죠. 이거는 재건축 전에 임대사업자 낸 사람들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면적 요건이란 게 있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금액 요건, 면적 요건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 면적 요건을 만족하는 이제 세법 규정을 적용받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평수가 좀 커졌다 이거죠.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는 이때도 세금 혜택이 계속 유효하냐 이거죠. 근데 요거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요거는 85가 그대로 재건축 전이나 재건축 후나 85가 유지돼야지만 세금 혜택이 유효합니다.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 만약에 당초 계획했던 뭐 장기보유공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새로 재건축 후 받는 게 앞에 85제곱미터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초과하면은 면적 기준을 그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이 없습니다. 요것도 좀 조심하세요. 금액 요건은 요것만 만족하면 됐는데 면적 요건은 전과 후가 면적이 다 만족돼야 된다. 요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전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인지 즉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재건축 전에 전세를 5억으로 그 A한테 놓고 있었는데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이제 금액도 커지고 시세도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전세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준 임대료가 되면 이거에 5%니까 5, 25, 2,500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냐? 5억 2,500 밖에 못 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기준 임대료는 요게 아니라 재건축 후에 이 전세금이 기준 임대료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 B랑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고 C에게 전세를 줄 때 이 7억 기준으로 5%, 즉 7호 35, 7억 3,500 범위 내에서만 전세를 주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즉 재건축 전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가 아니라는 거죠. 재건축 후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메일이나 뭐 댓글 통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요 그 5가지 정리했고요. 요거 하여튼 좀 그 시군구청은 통산이 안 되고 국세청은 통산이 됨으로 인해서 요때 시점에 파는 분들이 좀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세금적 이 과태료 이 불이익이 없게끔 좀 포괄 승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가 없는 경우는 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손실을 본 경우 임대 수입이 마이너스 손실을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 뺀 게 마이너스인 경우도 과태료는 없는데요. 여하튼 그런 거 좀 잘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